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종로 거기에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종로 3가역에서 을지로 3가역에 있는 쪽인데 서울극장 가보신 분 알아요. 저녁 되면 그 앞에 포장마차가 쭉 있잖아요. 저녁 되면 거기 완전 쓸렁가 형식입니다. 거기 근처에 이제 옛날 공장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됐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 다 개발이 되면은 도로가 확실히 개선되면서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이쪽에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오는 쪽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가 짓는데요. 1단지, 2단지 나눠서 2개 동입니다.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지금 큰 타격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으며 제가 왜 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드리겠지만 장점도 설명드리겠지만 단점도 제 개인적인 건 설명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고 청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단지, 2단지는 같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 번지수는 약간 틀립니다. 바로 옆에 있고요. 지상 27층까지 되어 있고 여기는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한 단지 안에 아파트 오피스텔이 이제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지하 8층까지 팠어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팠습니다. 2023년 2월 입주 예정인데 변경되면 추후 통지한다 하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1단지는 주차 대수가 한 64% 정도 나와요. 우리가 서울권에서는 한 70% 정도가 보통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대수가 상당히 원래 부족합니다. 그건 상당히 좋은 장점이에요. 근데 만약 여기를 청약을 꼭 하셔서 입주하실 분이라면 오피스텔로 여기보단 이쪽이 좀 더 나았습니다. 왜? 여기는 74% 정도 나와요. 주차 대수가. 서울에는 70%가 넘으면 거의 주차를 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다만 여기 좀 단점이 뭐냐면은 원룸 위주로 짓는 게 아니라 원룸 말고 1.5룸 투룸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원룸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주차를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주차난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74% 여긴 64%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된다고 해도 아마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런 면을 좀 이제 감수하셔야 되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후에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시죠? 분양가 상한제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 분양가 상한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좀 이따 제가 분양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보다 낮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집 공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같은 이제 큰 평형대는 없거든요. 아파트도. 근데 그 작은 평형대 맨 마지막보다 좀 크겠지만 거기보다 분양가가 낮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분양가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 종로 3가에서 충무역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약간이나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혹시 이런 거 안 돌리면 그것 때문에 뭐라 할까봐 다시 넣습니다. 출처는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거고요. 여기 쪽이 조금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요쪽 부분에서 아시죠? 을지로 상가 가면은 거기 노가리 거기 골목길 있는 쪽 있잖아요. 근데 이쪽이 이제 지나면 이쪽이 조금 저녁 되면 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둡고 그런 부분이 이제 다 개선될 겁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당연히 여기는 입주 조건은 다 아시겠죠. 여기 한번 오셨던 분들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 아파트 오피스텔이 이제 같이 되어 있어요. 이제 평형대가 46타입부터 59타입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용 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오피스텔 평면도 보게 되면 제일 작은 게 원룸, 그 다음에 1.5룸이 2개 있고 나머지는 투룸입니다. 그리고 2단지를 보시게 되면 아파트 오피스텔 똑같이 다 분리되어 있죠. 여긴 타입은 2단지는 원룸이 없고 1.5룸 2개하고 나머지 투룸입니다. 여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직주 근접 다 이제 직장 다닐 수 있고 생활 펜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도 종로 상가 가게 되면 1호선, 3호선, 5호선 탈 수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가면 을지로 3가에서 2호선을 탈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 환경보다 향후 지역 개발 후 도로 환경 개선 확률이 상당히 좋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그나마 좋은 면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모집 공고문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우리 법이 개정되기 후에 그 얘기도 있지만, 법이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개인적인 거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 왜냐면 청약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들어가는데, 모집 공고를 보게 되면 중도금 40%가 이자 후불제입니다. 그럼 10%는 잔압을 하시게 되겠죠. 향후 부동산 여기 저층 아까 말대로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모집 공고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문제가 좀 이따가 제가 평당가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청약통장은 필요 없죠. 여기 9억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9억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시 주의 요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주거래 은행에 알아보셔야 되고, 꼭 분양 사무실 전화하셔서 집단 대출하는 데 있고 본인 주거래 은행에 꼭 알아보시고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파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약이 당첨이 되면 취소를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청약 시점 마감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약 취소가 안 됩니다. 자, 중요한 점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발코니가 있어요. 근데 발코니 확장은 그냥 확장되어서 무상으로 제공할 겁니다. 확장 그냥 거기 모집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중문이나 다른 거 할 때는 유상이지만 이거는 무상으로 제공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용 면적보다는 넓을 거라는 게 제 예상으로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지를 보여드리면 이게 층수가 높으니까 20몇 층까지 있는데 낮은 층은 너무 가격이 차이 나서 중간층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는 밑에 층이 없고 17층부터가 여기 시작되고요. 여긴 14층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왜 공급 면적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냐, 그냥 우리 일반 오피스하고 왜 틀리냐. 오피스는 건축법에 법을 적용받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 유튜브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 면적과 주거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포함해서 그거를 해가지고 공급 면적을 따집니다. 근데 계약 면적 있잖아요. 전체 지하 주차장과 지하 공용 면적 있죠. 그거는 오피스를 할 때 따지는 게 계약 면적입니다. 그래서 틀려서 이렇게 여긴 계약 면적으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그거 이제 유불리만 따질 줄만 알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용 면적으로 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만약 오피스텔처럼 계약 면적을 따지면 이거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왜냐면 보통 지하 주차장과 지하 공용 면적은 한 10평 정도 더 들어갑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평당가가 틀려지겠죠. 여기서 10몇 평인 게 10평 더 들어가면은 확연히 줄어들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만약 오피스텔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이걸로 이제 월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면적으로 이제 받는 거니까. 그러면 2단지까지 보여요. 2단지는 원룸이 없고 1.5룸 있고 다 투룸입니다. 그럼 제가 1단지로 비교해 드릴게요. 자, 여기 원룸이에요. 그럼 7.5평입니다. 7.5평. 7.5평이죠. 0.3 곱하면 7.5평이 좀 넘어요. 그럼 발코니 확장되면 거의 9평 정도 될 거라고 제가 봐요. 대략적인 겁니다. 9평 기준으로 하면 보증은 3천을 받았다 치고 취등록세. 이제 취등록세 내야 되잖아요. 감면 없습니다. 진짜. 취등록세. 그 다음에 법무사 등기비용 아예 다 제외하고 할게요. 3천만 원을 제외하면 4억 1,650만 원입니다. 곱하기 요즘은 수익률이 낮아요.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져요. 지금 김현미 장관께서 그걸 전환율이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또 반발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거의 따버렸거든요. 금리가 옛날에 비쌀 때 따버렸어요. 금리가 3% 4%일 때 7, 8%였고요. 금리가 5%일 때는 그것도 따버렸습니다. 다 그렇게 따져요. 지금 금리가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예를 들어 4%로 따지겠습니다. 4%요. 나누기 12 할게요. 월세가 3천에 138만 8천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취등세 이거 빼고요. 그러면 전용 면적에 발코니 확장돼서 9평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강남을 간다. 9평에 3천에
138만원짜리가 있을까요? 제가 봐서 는 많이 비싸도 한 100만원 정도 될 건데, 요즘 올라서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기준일 거예요. 그럼 1.5로만 보겠습니다. 1.5룸이면 여기가 지금 한 14평 치면 발코니 확대면 16평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코니 정확하게 모르니까, 모집 공고문이 아니라 거기 내용이 몇 평 확정되는 그게 없어서 요건 그냥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다시 그 모집 공고문을 봤는데요, 안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발코니 확장은 몇몇 면적이 내가 저는 그냥 그런 예상을 한 거니까 혹시 틀리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 1.5룸이 그냥 보증금 5천원 받을 건데 비싸니까 8억이 넘어갑니다. 이제 9억도 대부분이 9억이 넘어요. 지금 내가 낮은 층을 말해서 높은 층 가면 다 9억이 넘는 데가 많아요. 이 타입도 다 9억대예요. 투룸부터는요. 그러면 그냥 5천을 잡으면 7억 6,180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말한 4%를 할게요. 금리가 뭐든지 월세는 금리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옛날처럼 10%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금리 따라 5천에 254만원입니다. 1.5룸인데 지금 13평, 14평인데 16평에 5천에 254만원입니다. 그냥 종로 쪽에 그냥 투룸을 구하는데 5천에 250만원이면 엄청 비싼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서 여기를 폄하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객관적인 걸 설명드린 겁니다. 저는 중개업자예요. 월세를 받으려면은 그 정도는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3%라면 좀 더 줄어들겠죠. 근데 이거 살려는 사람이 3% 받으려고 사진 않거든요. 최소 5%, 6%를 얘기를 하겠죠. 분양 사무실 있는 사람도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한 약 4%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설명 기준이 틀리겠지만 기대 심리라는 게 있어요. 3, 4% 받고 이렇게 비싼 거 산다 안 사요. 그냥 상가가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를 만약 사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게 맞습니다. 임대 수익으로 넣는 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비추입니다. 비추. 왜냐면은 수익률이 안 맞아요. 제가 금방 보여드렸죠.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 타입은 틀리겠지만 당연히 틀리잖아요. 근데 전용료를만 볼게요. 좀 있으면 있죠.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요쪽 말고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에. 다음 쪽에 하나는 요쪽이에요. 자, 길 건너편에 9월달에 입주하는데 6.6평인데 그래도 비싼 겁니다. 3천에 80이에요. 6평인데 3천에 80이면 솔직히 엄청 비싼 겁니다. 안 나올 확률이 거기 뭐하러 종로 삽니까? 조금만 내려오면 더 싼데 신설동만 하도 신설동 오피스 상당히 많거든요. 몇 정도 정도 안 됩니다. 좀 가격이 센 편입니다. 그래도 이걸 기준으로 잡는다고 치면 여기가 6평대예요. 여기는 9평인데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까 그게 4억 4천 똑같이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1억 3천을 잡았으면 3억 1650만원 곱하기 4%를 할게요. 여기는 1억 3천에 50인데 이거보다 한 2평 반에 3평 더 커요. 근데 월세를 55만원을 더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걸 기준으로 한다면 이거 3천으로 할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에 얼마였다 아까? 4억 1650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2 저기는 몇 프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138만 8천원입니다. 58만원 더 받아야 돼요. 힘들다는 얘기죠. 힘들다는 얘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평수 원룸을 사신 분들은 저는 솔직히 비추입니다. 그런데도 분양이 저번에 청량리도 잘 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이제 분양하는지 그 분양 사무실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팔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거기 을지로 상가 쪽에 보면 제이 매크로 타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크면 7평대예요. 그러면 2평 차이 나죠. 만약 그냥 예를 들어서 넓게 해서 7점 몇 평인데 발코니 확장해서 9평이나 치면 5천이에요. 아까 4억 4,900 얼마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4억이라고 치면 곱하기 4% 나누기 12 여기는 5천에 75만원인데 거기는 5천에 133만원입니다. 약 60만원을 더 줘야 돼요. 1점 몇 평 차이. 거리도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들어온 게 2023니까 5년 차이 나겠지만, 그래서 메리트가 약간 떨어진다. 실거주가 아니신 분들은 좀, 의미가 없다. 그리고 투룸을 사실 분들은 이런 건 있죠. 이거보단 당연히 아파트가 들어올 때 이거보다 분양가가 낮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 분양가를 보십시오. 종로의 중심권에 있지만 평당가가 4천이라는 건 거의 강남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몇백원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장점은 있죠. 이건 그냥 청약 통장 없이 살 수 있고, 만약 이걸 사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저기 사업자를 내서 저기 주택으로 따르게 정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법인으로 사도 뭐하던 주택으로 사용 안 할 수도 여기 주거용 오피스텔이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요. 여기는 죄송합니다.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으로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청약 통장 없이, 뭐 이런 거 없이 이제 그냥 나는 혹시 청약에 당첨돼서 들어가 살래 하신 분 아니면은 좀 메리트가 약간 떨어집니다. 왜냐면 오피스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는 이유가 뭘까요? 수익률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제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겁니다. 그쵸? 법이 개정이 됐어요. 도시형 할 때 이제 주택이고 양도소득세, 종부세 할 때 포함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오피스텔 쪽이 많이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내가 거기도 유튜브로 온 적 있지만 상업용, 그러니까 건물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제가 그전부터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나 이렇게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 이런 지식산업센터나 건물에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 가든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을 버셨던 분들은 그 전에 이걸 정리하시고 상가용 건물로 갈아탄 게 맞으실 거예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은 종로 3가, 을지로 3가 중간에 있는 세움 재정비 촉진지구에 있는 시스테이트 도시형 생활주택 두 군데를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